안녕하세요. 차코페페입니다. 이번에는 중국 중앙정부 쪽에서 발표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 건지 지금 뭐 가늠을 할 수가 없다,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예, 일단 그 영상과 음성 부분에 있어서 먼저 사과,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중국 현지에 있고요. 우한 폐렴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서 이 장비 개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 부분은 점차 개선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일단 1차적으로 현재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 통계 수치는요. 첫 번째는 자국민들을 위한 수치입니다. 즉 주변 국가들이 참고를 하는 것은 그 다음 순위로 보이고요. 1차적으로는 현재 대부분 집안에 갇혀 있는 자국민들 보고 참고하라고 올리는 수치입니다. 제가 중국과 관련된 일을 20년이 조금 넘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때 중국과 관련된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중국의 통계기관 데이터들을 제가 한동안 많이 살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예, 그런 각도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 관련한 그 우한폐렴 관련한 데이터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그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요. 통계 데이터라는 거는요, 증명이 불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통계를 집계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다면 그것들을 비교하는 가운데서 이것에 대한 적합도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. 통계를 집계하는 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다. 그러면은 다른 어떤 기타 기관들이 이 기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해도요. 그 반론을 제기하는 기관이 더 나은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한 개 기관에서 작성되는 통계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그 기관 데이터를 신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. 이거는 이제 중국의 이슈가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. 따라서 이번에 이제 우한폐렴 관련한 신종 코로나 관련한 예를 들어서 뭐 확진자가 뭐 100명이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대체 이게 사실은 100명이 아니고 90명인지 아니면 뭐 900명인지 이거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집계되는 데이터가 뭐 전혀 아무 방법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받는 대로 믿어야만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몇 가지 이제 장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일단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가 전문적으로 통계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집계를 하는 기관의 데이터이냐 아니면은 특별한 이벤트, 특별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스파성으로 진행을 하는 비전문적인 집단의 통계 데이터냐 요거를 일단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그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을 하겠죠. 그래서 구조를 일단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. 병원에서 환자를 진단을 해서 이 환자가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확진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병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그거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라는 곳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보고를 하면 거기서 승인을 해줄 때 그때 이 사람이 진단자로서 현지 병원에서는 대우를 받게 되고요. 반대로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. 현재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것을 이제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하나씩 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게 아니고 만약에 다 그냥 그 보고하는 거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해버리면은요, 이 보고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면서 데이터 내용이 이제 통일성이 없어져 버려요.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항상 이제 장단점은 있죠. 현장 대응 속도가 좀 느려지는 부분, 그런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.
이제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데이터가 취합이 되고 있는 부분들, 이런 구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전체 중국 데이터 중에 60에서 70%가 지금 그 후베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거의 절대 다수예요. 방금 전 제가 확인했을 때 후베이가 한 16,000명 정도였는데, 2위가 광동성인데 광동성이 800명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죠. 여하튼 이제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이 과정에서 확인을 하게 해서 발표를 하는 데이터는 첫 번째로 확진자 수가 얼마냐, 두 번째로는 의심 환자가 지금 몇 명이냐, 세 번째 이로 인한 사망한 사람 수가 몇 명이냐, 네 번째는 완치가 된 사람이 얼마이냐, 이런 내용들을 통계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데이터 취합 과정을 보면은요, 어느 과정에서 이 데이터의 버퍼랄까 아니면은 그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왜곡을 할 수 있는지가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데요. 병원 일단 현장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, 줄일 이유도 없고 더 늘릴 이유도 없습니다. 여기는 그리고 지금 현장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내는 그 데이터, 1차 데이터라고 한번 해볼게요. 1차 데이터는 거의 현실에 근거한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. 오히려 현실을 이 데이터들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현재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1차 데이터 단계에서 어떤 데이터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. 두 번째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취합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기관에 전달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. 이것을 2차 데이터라고 할게요. 그런데 발표기관에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어떤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2차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발표기관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본 결과 일단 1차 데이터와 2차 데이터에서 어떤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,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. 2차 데이터까지 전달을 받은 데이터 발표기관이 얼마나 이 데이터를 사실 그대로 발표를 할 의지를 가지고 있겠는가, 이 부분에 대한 건데요. 이거는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